오늘 정말 흥미로운데요. 주제는 반복적인 mRNA 백신 접종이 우리 면역 체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어쩌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한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엄청난 규모의 연구 결과가 있어서요. 이걸 중심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요, 이 백신이 특정 바이러스 하나를 막느냐, 못 막느냐, 그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자극을 우리 몸에 계속 반복해서 줬을 때 우리 면역 시스템이라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거죠. 그냥 사실만 쭉 나열하기보다는 이 자료들이 가리키는 큰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와, 자료들 보면서 가장 먼저 놀란 건 사실 그 규모였어요. 5,100만 명. 이건 뭐 사실상 한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잖아요. 코로나19 백신을 몇 번 맞았는지가 코로나가 아닌 다른 호흡기 질환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본 거죠. 맞습니다. 연구 규모도 전례가 없지만 그 결과는 더 놀랍습니다. 연구진이 접종 횟수별로 그룹을 나눠서 쭉 추적을 했는데 특히 4회 이상 접종한 그룹에서 아주 일관된 경향이 나타났어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저도 자료 보면서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봤다니까요. 0세에서 19세 사이,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 그룹을 보니까요. 4회 이상 맞았을 때 일반 감기 발생률이 559% 증가했다고요? 제가 이거 잘못 본 거 아니죠? 아닙니다. 잘못 보신 게 아니에요. 559% 증가. 이건 뭐 통계적 오차라고 말하기엔 너무 압도적인 수치죠. 상기도 감염, 흔히 말하는 목감기 같은 질환도 83%나 증가했고요. 감기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폐렴은 91%, 심지어 결핵도 35% 증가했다. 근데 사실 더 소름 돋는 부분은 이게 아니었어요. 연구진이 나이나 성별, 기저질환, 소득 수준 같은 다른 변수들을 전부 통제하고 다시 계산했다는 부분이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 다른 요인들을 다 제외하고 봐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접종 횟수가 많아질수록 감염률이 비례해서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이 뚜렷한 경향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죠. 근데 이건 좀 이상한데요. 자료 다른 쪽을 보니까 독감이나 백일에는 오히려 발생이 줄었다고 나와요. 그럼 이건 또 백신 효과가 나타난 거 아닌가요? 왜 어떤 병은 확 늘고 어떤 병은 줄고 좀 모순적인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 부분에서 고개를 갸웃하셨을 텐데요. 연구진도 이 부분을 깊게 파고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통계적 착시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통계적 착시요? 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이용자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백신을 4차, 5차까지 꼬박꼬박 챙겨 맞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위생관리를 더 철저히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마스크 쓰기나 손 씻기 같은 거요? 그렇죠. 백신 효과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생활 습관 때문에 특정 질병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건 이 연구와는 별개로 한국질병관리청의 다른 데이터를 보면 2023년에 100일의 환자가 무려 46배나 폭증했어요. 46배요? 네, 이걸 보면 백신이 100일에를 효과적으로 막아줬다고 해석하긴 좀 어렵겠죠? 좋군요. 알겠습니다. 통계적 착시일 수 있다는 거. 그럼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특정 바이러스를 막으려고 계속 맞았는데 오히려 다른 호흡기 질환에 더 약해진다니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이번 분석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이 제시하는 몇 가지 면역학적 가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면역 피로라는 개념이에요. 면역 피로. 단어만 들어도 느낌이 오네요. 말 그대로 면역 체계가 지쳤다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헬스장에서 똑같은 근육만 매일 쉬지 않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처음엔 근육이 커지겠지만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결국 털이 나고 지쳐서 더는 힘을 못 쓰게 되겠죠. 우리 면역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특정 항원에 너무 자주 노출되니까 세포들이 지쳐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면역세포들이 일종의 번아웃을 겪는 거군요. 그런 셈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주목해야 할, 어쩌면 더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IgG4 우세화라는 현상입니다. IgG4요? 그건 또 뭔가요? 항체면 다 우리 몸 지켜주는 좋은 거 아니었나요?
보통은 그렇죠. 우리 몸의 항체 군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바이러스가 쳐들어오면 최전선에서 싸우는 공격수가 보통 IgG1이나 IgG3 같은 항체들이에요. 그런데 mRNA 백신을 반복해서 맞으면 아주 이상한 현상이 관찰됩니다. 이 공격수들 대신에 싸우기보다는 일종의 관용을 유도하는 성격의 IgG4라는 항체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거예요. 관용요? 네. 한 연구에서는 3차 접종 후에 이 IgG4 항체가 무려 500배나 늘었다고 보고하기도 했어요. 잠깐만요. 관용을 유도한다고요?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한테 관용을 베풀면 어떡해요? 그건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문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하, 비유가 아주 정확하십니다. 바로 그게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IgG4는 원래 알레르기 반응처럼 우리 몸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때 그걸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염병 상황에서 주력군이 되어버리면 침입한 바이러스를 적극적으로 없애기보다는 좋게 좋게 지내자, 이렇게 공존을 유도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상상도 못한 방식이네요. 그렇죠. 이런 면역 환경의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의 면역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면역 감시라는 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막 생겨난 암세포를 초기에 발견해서 제거하는 우리 몸의 핵심 방어 시스템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원인 모르게 빠르게 진행되는 암, 소위 터보암이나 젊은 층에서 급증하는 암, 청소년 심근염 같은 현상들이 관찰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과 방금 말씀드린 면역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단순히 감기에 더 잘 걸린다? 이 수준을 넘어서 훨씬 심각한 방향으로 가네요. 면역 체계가 적을 봐주는 걸 넘어서 이제 시스템 자체가 교란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려요. 자료에 자가 면역 질환 언급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면역력이 약해지는 걸 기능 저하라고 한다면 이건 시스템 교란의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900만 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대규모 연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다양한 종류의 자가 면역 질환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면역 체계가 외부의 적을 공격하는 걸 멈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거꾸로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를 적으로 오인해서 공격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오늘 나온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게요. 처음엔 5천만 명 데이터에서 접종 횟수가 늘수록 다른 감염병이 증가한다는 현상을 봤고요. 그 원인을 파고드니까 면역세포가 지치는 면역피로, 싸우지 않는 항체 IgG4의 급증, 그리고 최악의 경우 아군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 위험 증가까지 이 모든 게 반복적인 접종이라는 하나의 열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렇게 일관되고 강력한 연관성이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계속 발견된다는 건 이건 우리가 백신의 장기적인 영향을 훨씬 더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분명히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의 대규모 연구를 통해 반복적인 mRNA 백신 접종과 다른 호흡기 질환 증가 사이에 정말 놀라운 연관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있을지 모를 면역 피로나 IgG4 우세와 같은 우리 면역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까지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네요. 이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특정 질병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 단기적인 효용성에만 집중해 왔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술이 우리 몸의 이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 전체와 장기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현상들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은 앞으로 과학계가 풀어야 할 매우 중요한 숙제가 될 겁니다. 청취자분께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몸의 가장 근본적인 방어체계가 이런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지금, 우리는 미래의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하는 공중보건 전략을 어떻게 다시 짜야 할까요? 새로운 기술을 사회 전체에 적용하기 전에 이게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넘어서 이것이 우리 몸의 근본적인 균형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어느 수준까지 답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